돌층계 유경환. 경복궁에 볼 일이 생겨 들어설 때마다 한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돌층계부터 바라보게 된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가지런한 돌층계.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눈길이 끌린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지만 돌층계가 날 시험해 보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층계가 시험해 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평소의 내 생활의식 때문이리라.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의식의 탓이 아니랴. 많은 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으로 떠올라 헛디딜세라 조심이 된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서며 사는 것이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계단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두 단, 세 단씩 뛰어오르려는 충동을 느껴왔었다.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렸거나 또는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헛디는 실수나 넘어지는 확률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 층에 한 걸음,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련만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를 해왔던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왔다. 차근히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앞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딛고 올라서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중앙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히 제대로 발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가면서 이마에 땀을 씻게 되니 한층 올라 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보기에 흉하도록 갈지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오르느냐를 놓고 쌈 싸우듯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기울어져 비끼는 햇살에 그림자가 길어지면 돌층계에 꺾여진 그림자 밟기를 하면서 놀았었다. 누가 많이 이겨 돌층계에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켜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밟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을 딛고 밟아 올라서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민학교 시절이었다. 전학을 간 기역시의 시옷학교 교정에는 운동장 한쪽 끝 화단 사이에 높지 않은 계단이 있었다. 얼마 동안 외톨이였던 나는 혼자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며 놀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계단에서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풍금 소리가 났었다. 한 발짝 옮겨놓으면 도 소리가, 또 한 걸음 바꿔 올려놓으면 내 소리가, 왼발에선 미 소리가, 오른발에선 파 소리가. 솔라 솔라 솔라시, 도시라솔 파미레.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입속으로 불러보는 음계는 심심한 마음에 재미있는 노래가 되었다. 아마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이상하다고 했을 것이다. 동무들의 낯을 익혀 친구를 사귀게 될 때까지 즉흥곡을 작곡하면서 계단을 커다란 풍금으로 여겼던 것이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삶의 층계에선 어떤 소리를 듣는가? 층계 끝 아득한 높이 너머엔 무지개가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 시절엔 멋모르고 껑충껑충 뛰어올랐다. 지금은 이 층계에 끝이 있음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다. 새하얀 눈이 덮여 깨끗한 층계. 내 눈썹 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층계 위에 아침까치 한 쌍이 어디선지 날아와 시린 발자국을 톡톡 찍고 있다. 까치 한 쌍이 그들만 듣는 어떤 음악을 옛날의 나처럼 듣고 있으려니 생각해본다. 귀 기울여 층계의 노래를 들으려 해본다. 눈보라가 쳐서 내 삶의 층계 오름이 미끄럽게 되는 일이나 없었으면 하는 것으로 우선 만족하고 겨울까치를 귀엽게 바라본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돌층계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높고 힘든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행위에서 인생의 역정을 연상하였고, 올라왔던 돌층계를 미련 없이 내려와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각 단계가 지니는 의미를 풍금소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 시절 전학간 학교의 교정에서 돌층계를 오르면서 들었다는 자기만의 풍금소리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돌층계는 인생의 길이다. 돌층계의 계단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돌층계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행위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생의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한층 한층 밟고 올라서야 할 삶의 계단을 한꺼번에 두세 단씩 뛰어오르려는 욕심을 부린다. 지은이는 성실한 자세로 돌층계를 하나씩 오르지 못하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두세 계단씩 뛰어오르려 과욕을 부린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내려와야 할 계단을 남보다 빨리 오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은이가 초등학교 시절 계단을 밟으며 들었던 풍금소리처럼 인생은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삶의 과정, 즉 인생의 돌층계는 각각의 단계마다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약삭빠르게 두세 계단을 뛰어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불성실한 삶이 될 것이다. 지은이가 한층 한층 최선을 다하는 삶의 성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